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가리켜 공간의 차원인 3차원의 세계라 표현하죠. 점, 선, 면, 공간, 인생, 가능성. 그리고 3차원에 살아가는 우리는 한 단계 낮은 차원인 2차원의 세계로 현실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물을 바라볼 때 그것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그 건물을 바라볼 때 내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건물의 면이 앞면이라고 할 때 그 반대편에 있는 건물의 뒷면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한 단계 낮은 차원인 2차원의 세계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각 차원에 존재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존재하는 차원보다 한 단계 낮은 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볼 거예요. 예를 들어 4차원, 그 자체에 존재하는 이는 아마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이 한 곳에 모인 차원이 될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 1차원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더해진 차원. 그게 바로 4차원 세계니까요. 그렇다면 4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이가 건물을 바라보게 될 때면 분명 우리와는 다르게 그 건물의 앞면, 뒷면, 심지어 옆면과 윗면까지 입체적인 모습으로 그 건물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인 5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이는 4차원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무한히 모인 차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하지 못한 기회비용에 대한 가능성까지 모든 무한한 정보가 모인 차원의 세계. 저는 이 차원의 세계를 가리켜 가능성의 세계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5차원 세계라 부르죠. 만약 5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경험할 때, 그러니까 같은 예시로 5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이가 한 건물을 바라보게 될 때 그 건물의 모습이 아파트일 수도 있고 상가 건물이 될 수도 있었으며 쇼핑몰이 될 수도 있었고 공원이 될 수도 있었으며 어쩌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저 넓고 푸른 논밭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5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이가 아파트의 모습으로 그 건물을 바라본다면 분명 그 건물은 아파트의 모습일 거고요. 만약 상가 건물의 형태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의 형태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이 비춰질 거예요. 즉 5차원 세계가 인식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이 반응하여 그 자리가 마치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상가 건물이 될 수도 있으며 쇼핑몰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해낸 아주 유명한 실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중슬릿 실험인데 이미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루는 자기계발 유튜버들이 이미 많이 다뤘던 내용의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한번 요약해보면 전자총 앞에 이중슬릿을 두고 그 뒤로 스크린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총을 통해 전자를 발사했을 때 스크린에 나타난 무늬를 보고 이것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을 한 거죠. 만약에 전자가 입자 상태가 맞다면 스크린엔 분명 두 줄만 나타날 것이고 만약 파동 상태라면 여러 겹의 간섭 무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게 이 실험의 예상 결과였어요. 그리고 분명 전자는 입자 상태로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한 채 실험은 진행되었어요. 그러나 아주 예상 밖의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자가 파동임을 뜻하는 간섭 무늬가 나타난 것이었고 전자는 분명 입자라고 생각했던 과학자들은 뜻밖의 결과에 더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슬릿의 두 개의 구멍 앞에 관측 장치를 두어서 다시 한번 자세히 관측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죠. 이중슬릿 앞에 관측 장치를 두자 파동의 간섭 무늬를 보였던 것이 갑자기 두 개의 줄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즉 파동은 입자 상태의 것이라 예상했던 것처럼 스크린에 두 개의 줄만 나타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 파동으로만 존재했던 전자가 관측 장치로 관측을 시작하자 갑자기 입자 상태로 존재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전자를 관찰하는 관찰자가 관측 장치를 통해 전자는 분명 입자 상태일 것이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자 파동 상태로 존재했던 전자가 입자 상태로 변한 거예요. 즉 관찰이 시작되자 파동으로 퍼져 범위로만 존재하던 전자가 그저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다가 관측이 되는 순간 입자 상태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관찰자의 생각이 파동으로 존재하던 전자를 입자 상태로 변화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5차원이라는 가능성의 세계와 이 이중슬릿 실험에 대한 결과가 어딘가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5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건물을 아파트라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분명 아파트의 모습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를 그렇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만약 5차원적 존재가 바라보길 내 눈앞의 건물을 시그니엘로 인식하고자 한다면 분명 시그니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으로 그 건물이 인식되게 될 거란 겁니다. 마치 이중슬릿 실험에서 관찰자가 입자 상태로서 전자를 바라보고자 하니 파동으로 존재했던 전자가 입자 상태로 바뀐 것처럼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100억이라는 현금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100억이라는 돈이 여러분의 계좌에 모두 입금되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생각만 해도 아주 짜릿할 거예요. 진짜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계좌로 100억이 입금되는 그 현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느껴보는 겁니다. 흔히 시각화라고 하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길 100억이라는 돈이 실제 여러분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것을 그저 믿고 심지어 입금 후에 그 짜릿한 감정까지 실제로 느낄 수 있을 때 그 감각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곳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나라는 존재의 영혼과 아주 평등하게 이어진 각 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앞서 가능성으로만 존재했던 그 5차원의 세계에 그 짜릿한 감정이 전달되며 진짜 여러분의 계좌로 100억이 입금될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5차원 세계에서 찾아낸 그 100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를 또다시 각 차원의 세계에 전달하게 되죠. 3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그 정보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좌에 100억이 입금될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를 전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정보를 매 순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은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직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직감의 신호를 받은 우리가 그 신호대로 적극 실행하며 그 길을 따라 움직일 때 100억이 내 계좌로 실제로 입금되는 그 현실은 점점 내게로 끌어당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은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한 뒤 직감의 신호를 받아 실행하면 끝입니다. 자, 여러분은 분명 성공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여러분의 감정이 아주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간절한 마음을 끝까지 지속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겁니다. 매 순간 그 간절함을 무기로 5차원 세계에서 보내오는 그 메시지를 적극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는 누군가 아주 절대적이고 전지전능한 신적인 존재가 여러분을 구원해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5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이, 그래서 여러분의 계좌에 100억이 입금될 수 있는 현실의 정보를 전해주는 그 존재는 다른 제3자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바로 여러분의 잠재의식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